혹시 저를 기다리시는 분인가요? 정숙희의 목소리는 공원 벤치 앞에서 조심스럽게 멈췄습니다. 바람은 잔잔했지만 정숙희의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오장미가 알려준 장소로 혼자 나온 길이었습니다. 엄마를 아주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분이 계셔서라는 오장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누가 자신을 그렇게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건지 정숙희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벤치 앞에 서 있던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정숙희의 숨이 멎었습니다. 눈앞의 얼굴은 세월에 깊게 패여 있었지만 정숙희가 잊은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마동석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고 사라진 줄 알았고 다시는 만날 수 없다고 마음속에 묻어두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숙희는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기쁨보다 먼저 밀려온 건 믿을 수 없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눈앞에 있는데도 꿈 같았고 꿈이라기엔 너무 아팠습니다. 당신 살아있었어요? 마동석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희를 보는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 하나에 30년의 세월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고 싶었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돌아오지 못했다는 말, 너무 늦었다는 말이 모두 섞여 있었지만 마동석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숙희야. 그 한마디에 정숙희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정숙희를 무너뜨린 건 반가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움만큼이나 오래 쌓인 원망이 먼저 터졌습니다. 그 이름을 이제 와서 불러요? 살아있었으면 왜 안 왔어요? 장미랑 나는요? 당신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마동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당신 죽은 줄 알고 살았어요. 장미는 아빠 없이 컸고 서린이는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당신은 살아있었다고요? 정숙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은 흘렀지만 그 눈물은 단순한 재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과 그리움, 배신감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마동석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돌아오려고 했어. 하루도 잊은 적 없었어. 그런데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당신하고 장미가 위험해진다고 했어. 내가 죽은 사람처럼 사는 게 당신들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어. 정숙희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 말을 믿었어요? 당신이 없어서 우리가 안전했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없어서 우리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아요? 알아. 아니, 다 안다고 말할 자격도 없지. 내가 옆에 없었으니까. 정숙희는 마동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누가 당신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마동석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오래된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정숙희는 그 표정을 보고 알았습니다. 마동석이 돌아오지 못한 세월 뒤에도 누군가의 그림자가 있었다는 것을요. 나도 처음엔 내가 숨는 게 맞는 줄 알았어. 당신하고 장미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 내가 숨은 동안 당신들은 더 크게 다쳤다는 걸. 정숙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거예요? 늦었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으려고 왔어. 당신한테도 장미한테도 내가 아는 진실한테도. 정숙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원 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오래된 사이에 남은 것은 사랑만이 아니었습니다. 원망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세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희는 마동석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 한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마세요. 안 도망쳐. 정숙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장미가 당신을 먼저 확인했겠죠? 마동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미가 당신을 직접 만나게 해주고 싶다고 했어. 정숙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장미가 왜 아무 말 없이 자신을 이곳으로 보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남의 입으로 듣게 하지 않으려 했던 딸의 마음이 뒤늦게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 장미가 또 혼자 버텼네요. 정숙희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마동석은 정숙희의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30년의 빈자리는 한순간에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아주 오래 끊겨있던 시간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장미는 정숙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희의 얼굴을 본 순간 오장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눈이 많이 울고 온 사람의 눈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숙희가 먼저 물었습니다. 장미야, 너는 알고 있었니? 오장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확인만 먼저 했어. 엄마가 직접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어. 왜 말 안 했어? 오장미는 정숙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아빠 얘기를 남의 입으로 듣는 건 싫었어. 직접 보고 직접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 정숙희는 오장미를 바라보다가 결국 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넌 왜 늘 그렇게 혼자 먼저 아프니? 오장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제 혼자 안 할게. 엄마도 있고 백호 씨도 있고 이제 아빠도 돌아왔잖아. 정숙희는 그 말에 쉽게 웃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끄덕였습니다. 마동석이 돌아왔다는 사실이 아직도 꿈 같았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채화영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동석은 오장미와 마주했습니다. 오장미는 그를 보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생존을 확인했지만 이렇게 엄마 곁에 선 모습을 보는 건 또 달랐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만 그 이름을 부르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마동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장미야. 오장미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나중에 들어도 돼요. 지금은 채화영부터 끝내야 해요. 마동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야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했습니다. 자신이 비운 시간 동안 오장미는 너무 많은 것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라는 이름만으로 용서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강백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동석은 강백호를 바라봤습니다. 강백호의 손에는 최명철의 인감도장과 자산관리 의결권 위탁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대창 금고에서 나온 서류들, 최하준이라는 이름, 강백호가 받아들여야 할 또 다른 진실이었습니다. 마동석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백호 씨, 내가 숨어 지내는 동안 들은 게 있습니다. 채화영이 당신을 흔들려고 꺼낸 최명철 씨 얘기, 그 말이 전부 거짓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진실도 아닙니다. 강백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마대창 회장님이 제 할아버지 일에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까? 책임이 없다고는 못합니다. 최명철 씨 일에는 아직 밝혀야 할 게 남아 있어요. 마대창 회장도 피할 수 없는 죄책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채화영 말처럼 최하준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그 서류를 숨긴 건 아니었습니다. 오장미는 강백호를 바라봤습니다. 강백호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강백호는 한참 침묵한 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진실도 밝히겠습니다. 마대창 회장님 책임도 피하지 않게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채화영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장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채화영이 더는 누구도 흔들지 못하게 만드는 날이야. 마동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아는 건 다 말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이번엔 숨지 않겠습니다. 그 시각 채화영은 희망보육원에 기부된 분재와 수석 뉴스를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고가의 분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익명의 독지가가 아이들을 위해 기부했다는 뉴스 멘트가 흘렀습니다. 채화영은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화면은 꺼졌지만 분노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분재와 수석은 채화영의 마지막 돈줄이었습니다. 회장 자리에 오르기 위해 이사들의 입을 막고 표를 사려던 비자금이었습니다. 지인들끼리 은밀하게 거래되고 현금 흐름을 숨길 수 있는 살아있는 골동품. 그런데 그것이 오장미와 강백호의 손에 넘어가 공개적인 기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채화영은 이를 갈았습니다. 오장미, 내가 감히 내 돈을 건드려? 이강혁이 들어왔습니다. 채화영은 돌아보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찾았어? 이강혁은 낮게 말했습니다. 기부 처리가 끝났어. 뉴스까지 탔고 보육원 쪽도 언론 문의를 받고 있어. 지금 되찾으려 들면 당신 비자금이라고 인정하는 꼴이야. 채화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다른 돈 만들어. 주주총회 전에 이사들 입 막아야 해. 화영아, 이름 부르지 마. 지금 감상에 빠질 시간 없어. 이강혁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채화영은 늘 그랬습니다. 필요할 때만 다정했고 불리해지면 명령했습니다. 넌 내 아들 아버지잖아라는 말로 이강혁을 붙잡아 놓고 지금은 또 하인처럼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채화영이 물었습니다. 강 실장도 불안해하고 있어. 불안해할 자격 없어. 내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끝까지 내 편이어야지. 이강혁은 채화영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준호도 끝까지 내 방패로 쓰려는 거구나. 채화영은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패가 아니라 아들이야. 아들이면 엄마를 지켜야지. 넌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하는구나. 채화영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이강혁은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오래 속아왔는지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강준호는 채화영 앞에 섰습니다. 예전 같으면 채화영의 눈빛 하나에 흔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채화영은 부드러운 척 말했습니다. 준호야, 넌 내 편이지? 강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나도 널 못 지켜.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협박이었습니다. 강준호는 이제 그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은 저를 지키려는 겁니까? 아니면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겁니까? 채화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 조심해.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은 못하시네요. 강준호. 대표님은 아직 제가 대표님 방패인 줄 아시네요. 채화영은 강준호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누구 덕분인데. 강준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대표님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모르겠어서요. 강준호는 돌아섰습니다. 채화영은 그 등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처음으로 강준호가 완전히 자신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불안이 스쳤습니다. 오장미는 진홍주를 만났습니다. 진홍주는 불안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계속 브로치 쪽으로 갔습니다. 그 브로치는 예쁜 장신구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진홍주의 생존용 보험이었습니다. 오장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실대로 다 말 안 하면 널 채화영 공범으로 같이 신고할 거야. 진홍주는 오장미를 노려봤습니다. 나만 잘못했어. 채화영이 시킨 거야. 그 여자가 날 이용했다고. 그래서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진홍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마 회장님 집으로 불렀어. 약통을 내 가방에 넣었고 CCTV 확인까지 했지. 채화영이 시켰다고 해도 내가 한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진홍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한테 보험은 있어. 근데 이거 넘기면 나도 무사하진 않겠지. 오장미는 진홍주를 똑바로 봤습니다. 무사하진 않겠지. 그래도 채화영처럼 끝나진 않아. 너 진짜 무섭다, 오장미. 무서워져야 했어. 너희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진홍주는 결국 브로치 녹음을 넘겼습니다. 작은 저장 장치 하나가 오장미 손에 들어왔습니다. 가볍고 차가운 물건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마대창 피습, 오장미 누명, 채화영의 계획, 진홍주의 공범 정황까지 모두 이어질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드림 주주총회장은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채화영은 여전히 당당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보면 눈빛이 예전처럼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분재와 수석을 잃었고 진홍주가 흔들리고 있었고 강 실장마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채화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때 오장미와 강백호가 들어왔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오장미는 더 이상 단순한 오장미가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마설인으로 되어 있는 마본부장이었습니다. 채화영은 그 호칭이 싫었습니다. 마본부장이라는 이름이 불릴 때마다 자신이 훔쳐 키운 자리와 오장미가 되찾은 자리가 동시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채화영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마본부장,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오장미는 채화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 왕국 끝나는 자리. 회의장 안이 술렁였습니다. 채화영은 애써 웃었습니다. 분재 몇 개 빼돌렸다고 내가 무너질 줄 알았어. 오장미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분재 몇 개 아니지. 내 숨통이었잖아. 강백호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은닉처 영상, 고가 분재와 수석 목록, 감정가, 거래 방식, 희망 보육원 기부 뉴스, 채화영 측이 되찾으려 움직인 정황까지 차례대로 드러났습니다. 강백호가 공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채화영 씨는 이분재와 수석이 개인 소장품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득 경로와 세금 신고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채화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개인 소장품이라고 우기려면 출처를 밝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출처를 밝히는 순간 차명 거래와 로비 자금 흐름이 드러납니다.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되찾고 싶었지. 그게 내 돈줄이니까. 그런데 되찾는 순간 내 비자금이라고 인정하는 거야.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채화영에게 붙어있던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이 빠르게 계산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 이사가 불안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건 들은 얘기랑 다르잖습니까? 채화영은 그 이사를 노려봤습니다.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하지만 그 말은 예전만큼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의 돈이 막혔고 증거가 쌓였고 사람들은 더 이상 채화영에게 전부를 걸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은 바로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마대창 회장 사건은 진홍주가 마본부장을 질투해서 벌인 일이야. 나는 몰라. 그 애가 강백호한테 미쳐서 혼자 꾸민 짓이라고. 오장미는 그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백호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진홍주의 진술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저 혼자 한 거 아니에요. 채화영 대표가 시켰어요. 채화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어 브로치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너한테 선택지는 없어. 채화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마대창도 오장미도 이번에 같이 치워야 해. 회의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그 집에 오장미만 들여보내. 나머지는 내가 처리해. 진홍주의 떨리는 숨소리 뒤로 채화영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나를 도우면 강백호 옆에서 오장미는 사라지게 해줄게. 오장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모두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컸습니다. 당신 짓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 이제 증거까지 남았네. 채화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작이야. 오장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말도 이제 지겹다. 강백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마대창 회장님 몸에서 약물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약통을 마본부장 가방에 넣은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진홍주 씨가 최화영 씨 지시를 받고 약통을 넣었다는 진술과 녹음이 확보됐습니다. 또한 당시 현장에서 들렸던 다툼 소리는 실제 현장음이 아니라 AI 스피커로 조작된 음성이었습니다. 오장미는 최화영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최화영, 내가 만든 판이었지. 할아버지를 치고 나를 집어넣고 드림을 삼키려던 판. 그런데 그 판, 오늘 여기서 끝나. 최화영은 강백호를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백호를 흔들려는 눈빛이었습니다. 강백호, 아니 최하준. 내 할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알고도 마대창 편에 설 거야. 회의장 안이 술렁였습니다. 강백호의 눈빛이 짧게 흔들렸습니다. 최화영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대창 금고에 내 할아버지 인감 도장이 왜 있었을까? 그 사람이 정말 내 권리를 지켜줬을까? 그때 마동석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최화영은 마동석을 보는 순간 입술이 굳었습니다. 마동석, 내가 어떻게? 마동석은 최화영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남의 상처로 사람을 흔드는구나. 마동석은 강백호에게 말했습니다. 최명철 씨 일에는 밝혀야 할 게 남아 있습니다. 마대창 회장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화영 말처럼 최하준의 권리를 빼앗으려 한 건 아닙니다. 강백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의문이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최화영이 던진 독은 걷어낼 수 있었습니다. 강백호는 최화영을 바라봤습니다. 그 진실도 밝힐 겁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잠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착각하지 마, 최화영. 오늘은 내 죄를 끝내러 온 거야. 강백호는 최명철 인감 도장과 자산관리 의결권 위탁 계약서를 공개했습니다. 마대창 회장님 금고에서 이 서류를 찾았습니다. 최명철, 제 할아버지의 인감 도장. 그리고 최하준 명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위탁 계약서입니다. 최화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서류가 진짜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강백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최하준입니다. 회의장 안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최화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주총회를 흔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마대창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마대창은 아직 창백했지만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정숙희가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마대창은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지만 꼭 해야 할 말은 있었습니다. 장미는 날 해치지 않았다. 오장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마대창은 강백호를 바라봤습니다. 최하준의 권리, 내가 맡아온 게 맞다. 그 두 마디로 충분했습니다. 피해자인 마대창의 증언, 진홍주의 브로치 녹음, 약통 투입 정황, AI 스피커 조작 기록, 분재와 수석 비자금 증거, 그리고 최하준 의결권까지 모든 조각이 한꺼번에 맞물렸습니다. 최화영은 소리쳤습니다. 이 주주총회는 무효야. 하지만 이미 최화영 쪽 표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분재와 수석 비자금 로비 정황 때문에 일부 표는 보류됐고 이사들은 수사 대상이 될까 두려워 최화영에게서 발을 뺐습니다. 최하준 의결권이 공식적으로 행사됐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화영 대표 해임안 가결입니다. 최화영은 단상에 손을 짚었습니다. 대표직이 사라졌습니다. 회사 자금 접근권도 정지됐습니다. 분재와 수석은 희망 보육원에 기부되어 되찾기 어렵고 남은 차명 자산도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비밀 금고와 계좌도 묶였습니다.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돈으로 산 사람들은 돈이 끊기니까 다 떠나네. 최화영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강 실장은 고개를 돌렸고
이강혁은 더 이상 채화영을 지켜주려 하지 않았고 강남봉은 넋이 빠진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들은 채화영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은 악을 썼습니다. 내가 드림을 여기까지 키웠어. 너희가 감히 나를 끌어내려? 오장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키운 건 드림이 아니야. 거짓말, 비자금, 유괴, 살인, 누명. 내가 쌓은 건 왕국이 아니라 죄였어. 강백호가 마지막 자료를 내놨습니다. 간호사의 스마트워치 녹음이었습니다. 마서린 사건과 연결된 증거였습니다. 복원된 녹음 속에는 이강혁의 목소리, 약물명, 그리고 대표님 지시라는 말이 희미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채화영은 곧바로 이강혁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강혁이 한 짓이야. 난 몰라. 이강혁은 채화영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시켰잖아. 채화영은 끝까지 하대했습니다. 입 다물어. 내가 처리한 일이야. 이강혁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처리했지. 내가 시킨 대로. 이강혁은 자신이 보관하던 자료를 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서린 사건 재수사가 공식화됐습니다. 오장민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을 참았습니다. 서린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채화영의 죄가 하나씩 드러나는 지금도 죽은 마서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장민은 채화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린이 죽음까지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어. 넌 정말 끝까지 사람이 아니었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채화영은 마지막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장미, 내가 날 이겼다고 생각해? 오장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긴 게 아니야. 제자리로 돌려놓은 거야. 감옥은 내가 아니라 내 자리였으니까. 수갑이 채화영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 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채화영은 몸을 비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강 실장도 이강혁도 강남봉도 이사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오장민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채화영, 너의 왕국은 여기까지야. 그러나 채화영은 호송 중에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안 끝났어. 내가 채화영이야. 내가 다시 나갈 거야. 채화영은 이송 중 마지막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병원 이송 과정에서 잠깐 생긴 틈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채화영에게 남은 것은 예전처럼 사람을 움직이는 돈도, 뒤를 봐줄 권력도, 목숨 걸고 지켜줄 공범도 아니었습니다. 도주는 실패했고 사고가 났습니다. 채화영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벌이 끝납니다. 채화영은 살아서 자신이 쌓은 왕국이 무너진 뒤의 세상을 봐야 했습니다. 사고 이후 채화영의 목소리는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협박하고 조종하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졌습니다. 수많은 조작 서류와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오른손은 신경 손상으로 떨렸습니다. 펜 하나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채화영은 돈으로 사람을 샀고 말로 사람을 속였고 손으로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줄은 끊겼고 목소리는 망가졌고 손은 떨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채화영은 유리창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대표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입술은 마르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오른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교도관이 말했습니다. 강준호 씨가 왔다가 돌아갔습니다. 채화영은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유리창을 두드리려는 손이 떨렸습니다. 채화영은 준호야라고 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움직였고 쇳소리 같은 숨만 새어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강준호가 잠시 멈췄습니다. 강준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이 자신을 아들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방패로 썼다는 사실을 끝내 받아들인 사람의 등이었습니다.
강준호도 자신의 죗값을 피하지 못하겠지만 더는 채화영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묶여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채화영은 떨리는 손으로 유리창을 긁듯이 두드렸습니다. 준호. 하지만 강준호는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채화영의 벌은 완성됐습니다. 감옥에 간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붙잡고 싶었던 아들에게조차 버림받고 부르지도 못하고 붙잡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강혁은 구속됐습니다. 채화영에게 끝까지 이용당했고 강준호에게도 아버지로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이강혁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채화영이 했던 넌 내 아들 아버지잖아라는 말은 사랑이 아니라 이용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강준호는 완전히 면죄부를 받지 않았습니다. 비자금 운반과 은닉가담으로 수사를 받았고 강 실장 자리에서도 물러났습니다. 다만 채화영처럼 끝까지 악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을 감당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진홍주는 브로치 녹음과 진술로 수사에 협조했지만 오장미 유인과 약통 투입 책임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염산월은 진홍주를 감싸려 했지만 마대창 집안에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강남봉은 채화영에게도 버림받고 한영자에게도 받아들여지지 못한 채 초라하게 퇴장했습니다. 정숙희는 마동석과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공원에서처럼 원망만 남은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용서한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은 아직 못해요. 그래도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마동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게. 마대창은 정숙희에게 짧게 사과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다. 정숙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었어도 이제는 진실을 덮지 마세요. 강백호는 최하준으로서 드림을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오장미는 공식적으로 마본부장 자리에서 채화영이 망가뜨린 드림을 정리했습니다. 아직 모든 상처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명철의 죽음도 마대창의 과거도 마서린 사건 재수사도 완전히 마무리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채화영이 만든 거짓의 왕국은 끝났습니다. 오장미는 마서린을 떠올렸습니다. 설인아, 늦어서 미안해. 이제 내 억울함도 끝까지 풀어줄게. 드림 앞에 오장미와 강백호가 나란히 섰습니다. 한때 채화영의 이름으로 닫혀있던 문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이제 드림은 채화영의 왕국이 아니야. 강백호가 대답했습니다. 빼앗긴 사람들이 돌아오는 곳이어야 해. 마대창은 강백호에게 말했습니다. 장미를 부탁하네. 정숙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마동석은 멀리서 오장미를 바라봤습니다. 오장미와 강백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잡았습니다. 채화영이 빼앗고 숨기고 짓밟았던 이름들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